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은 일부 관광객들이 물놀이 후 인근 주택과 식당에 무단 침입해 샤워를 하고 떠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인지 몰라 의도치 않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배상훈 충북대 범죄학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고성 해수욕장 인근의 식당에 관광객 2명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이 수족관의 청소용 수도로 샤워를 하고 나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2초 도보거리에 샤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벌였거든요. 어떤 심리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통 유원지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그런 개념을 씁니다. 뭐 리버레이션 에이라고 해서 글쎄요,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해방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요즘은 근데 이제 해방 공간, 일탈 공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심리하고 그런 심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놀이 같은 형태로 장난치고 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난 다음에 셀카도 찍습니다. 그러니까요. 찍고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웃고 이런 뭐 이런 장난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유원지만의 특징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유원지만의 어떤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6월에 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일가족이 무단 침입해서 화장실을 사용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해당 식당이 바로 이 집의 옆집이거든요. 왜 이런 주변에서 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공간 자체를 사유지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원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원지 가게 되면 개인 사유지와 그 공용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딱히 분리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숙박시설도 있고 사실 모래사장도 있게 요것을 구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일종의 그 거주민들이 어떤 영업행위 자체가 또 방해받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딱히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유원지에 놀러 온 분들이 이 공간 자체를 일종의 자기만의 어떤 공동 공간으로 생각해서 이게 침입하는 형태가 자주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이걸 처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엄격하게 처벌하게 되면은 네. 그 유원지에 이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좀 일종의 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전체에 대한 손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벌하려고 그러는 어떤 것들이 많이 좀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좀 많이 막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그 집주인의 따님의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것이 사건화된 네. 거지 실제로 이 안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속으로 끙끙 앓면서도 사건화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 이게 막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물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주민분들이 이제 소갈이 앓고 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자취방이고 식당인데 그럼 무단 침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이 됩니까? 주거 침입죄가 맞고요. 주거 공간입니다. 거기가 방이 아니라 마당이라 하더라도 관리되는 공간이요. 그게 주거 공간이고 사실은 그것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실제로 현실적인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보통 이렇게 될 경우는 이 재판까지 가는 것보다 보통 그냥 합의하고 보통 이제 기소유예 정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큰 형태의 형법적 위반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 좀 그렇게 했는데 뭐가 이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 여태까지 이걸 엄격하게 처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합의해서 끝나고 좋게. 왜냐하면 거기가 다음에 또 놀러 와야 되는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는 사실은 마을 전체가 져야 되니까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긴데 문제는 개개의 주민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비일비재다가 이제야 드러난 이게 케이스라고 봐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드물었고 그냥 조금 그냥 소괄이하고 마을 이장님이 조금 이제 뭐 십시일반 모아갖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네. 그러면 이런 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초에 유원지 공간의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을 좀 분리해서 아예 여기는 이런 형태의 민박 공간이 있고 공용 공간이 있고 그럼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은 이 정도도 되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어렵지 않게 좀 난처하지 않게 이게 좀 묘하죠. 왜냐하면 그걸 좀 딱 빡빡하게 하면은 다음에 또 안 오실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묘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전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이게 저희가 보통 어디를 바닷가를 놀러 가던가 네. 뭐 어디 관광지를 놀러 가서 식당이나 뭐 아니면 뭐그 자취방이나 이런 데에서 아무리 그 유원지고 이제 공용 공간처럼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거기서 씻고 하는 게 사실 납득은 안 가거든요. 납득은 이게. 안 가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남성분들 몇 분 이렇게 아니면 남녀분들이 놀러 와갖고 그러니까요. 딱히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일탈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뭐 그것 자체를 느낌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뭐 대부분의 어떤 놀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네. 잘 하시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 아까 그런 것들이 있죠. 음. 사실은 이건 상식선에서 보면은 네.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명히 처벌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적어도 그 공간에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정도 하에서 아마 수사가 될 겁니다. 이것도 참 복잡한 부분이네요. 복잡합니다. 그냥 이게 형법으로 그냥 적용할 수 있으려면 쉬웠죠. 예전부터 모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했을 수 있다. 그냥 무자르듯이 했으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같이 어울려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거기는 공동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비상식적인 일인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또 휴가철에 밤바다를 이제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가보면 폭죽놀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불법이라고요. 예. 저도 사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 때 했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꽂고 막 밤에 막 뻥뻥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자체는 이제 일종의 법 위반이죠. 해수욕장 관리 이용과 관리에 대한 법 위반인데요. 근데 법 위반의 정도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관리위원들이 좀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과태료도 사실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숙명권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 명확한 건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죠. 네.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 지자체라든가 이런 단속 요원들이 와서 그것을 뭐라고 하게 되면 또 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은 사실 좀 빡빡하다. 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과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 일종의 어떤 공동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일도양단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 해수욕장 인근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건 또 불법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사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팔면 안 되고요. 그걸 벗어나서 팔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한 겁니다. 아예 이런 형태의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여기서 판매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하든가 지자체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여기서 못 합니다. 어떤 특별한 백사장 공간에서는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 지자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네.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A란 해수욕장과 B란 해수욕장이 경쟁하게 되면 모두 다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종의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놀러 오시는 분들과 지역 주민과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하나 이 서로 간에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건 법의 문제보다는 네. 이런 게 조금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여기서 범죄를 하러 온 사람이지만은 이건 사실 이렇게 딱 일도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 법 위반은 맞습니다. 서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차박이나 캠핑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도 그냥 길을 가다가 좀 아무데나 차박을 하다가는 불법이 되기가 쉽다고요. 네, 우리는 사실 산림보호법이라든가 자연녹지공원법 같은 경우가 촘촘합니다. 길 가다가 좀 공터가 있어갖고 여기서 좀 쉬어가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네. 쉬어가게 되면 당연히 불을 피워야 되는 거죠. 취사하면 안 됩니다. 취사는 야영장, 그러니까 허가된 야영장 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사를 하지 않고 차박은요? 그러니까 차박인데 그거는 공간이 있겠죠. 그 공간은 누구 거겠습니까? 어떤 지자체의 어떤 공용지거나 아니면 사유지인 겁니다. 그럼 사유지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자체의 공용 공간이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용지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의 농지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그렇게 빡빡하게 할 수는 없죠. 이건 현실적이지 않죠. 그냥 지나가시다가 상당히 어디서 쉬실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쉬시는데 분명히 불을 안 피울 수 없고 전기를 안 쓸 수 없고 그러면 어디선가 그걸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절도가 되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불법 야영 시는 분명히 과태료가 50만 원까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다른 문제인 아. 거죠. 왜냐하면 지자체 공무원 단속 반원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법 위반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금지교인지 몰랐다고 하고 보통 계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사례들을 다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캠핑을 하는 사람들, 뭐 놀러 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키면 예, 그렇죠. 갈등이 있을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야영장이라고 돼 있는 합법적인 그러니까요. 데에서만 하면은 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불을 피우셔갖고 고기 굽는 거 이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가다가 좀 좋아 보이는 거에 들어가셔갖고 뭘 한다. 그건 분명히 사유지일 겁니다. 저희가 또 뭐 불멍 이런 것도 많이들 하는데 불필요. 이것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취사행위이기 때문에 취사행입니까? 예, 예. 아. 소방 기본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 그 자체가. 왜냐하면 불이 나게 되면 살림에 옮겨 붙을 수 있고 그럼 살림 그렇죠.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 최소한 3개 이상 어기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과태료나 벌금 정도에 그치지만은 문제는 그게 불티가 튀갖고 산에 불이 붙었다고 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거죠. 수 없죠. 그거는 실제로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명확한 거는 우리가 낭만적으로 불멍하시는 것은 저도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된 곳에서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의 허가를 받고 그것도 이제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협의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그런 데에서는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함부로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이 야영장이라고. 왜냐하면 야영장. 지자체에서 예, 예. 고시가 된 데가 있습니다. 불멍 가능한데? 예, 가능한 데가 있습니다. 네. 취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런 취사가 데가 가능한 데가 불멍이 가능한 불멍 하나,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거죠. 네, 참 낭만과 현실은 다르네요. 다르죠. 예. 네.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이 연못에 빠진 공을 주려다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캐디도 입건을 했다고요. 어떤 혐의입니까? 이건 사실 말하자면은 일종의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진 그 일종의 치사 사건이죠. 그러니까 과실치사 형태인데, 그러니까 그 캐디는 그분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일종의 계도를 하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지도를 했어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이 골프장이 일종의 공용 공간, 일종의 체육 공간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골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 사업주는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관리를 대행하는 캐디는 당연히 저분이 여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도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한 명 이상 돌아가시면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민재해로 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10억 미만의 벌금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논란이 되는 거는 골프장이 실제로 그런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프로야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체육시설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긴 그럴까라고 그래서 아예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지금 형성될까? 만약에 이것이 기소되고 되면 판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규정이 돼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골프장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양돌 캐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업주와 뭐 같이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정권에서 이 규정을 좀 완화시키자고 많이 네, 얘기되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충북대 범죄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